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소리는 지난 월요일 날 한국 정치를 정말 제대로 바로잡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라도 나서서 새로운 정당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발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이 새로운 정당 건설에 나서는지 또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근데 이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대 상황에 부응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을 건설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 건설의 대의입니다. 이 대의가 없다면 정당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의는 뭐냐? 오늘 이 전 세계가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질적 변화입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한 92년이나 3년도 이 말을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다. 또 참고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 미래 쇼크,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정보화, 즉 산업의 정보화는 말하자면 이 문명을 바꾼다. 문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삶의 기본 양식의 총화입니다. 뭐냐? 산업구조, 인구구성, 사회관계, 사회구조, 인간의 욕구와 희망, 이걸 통틀어서 이걸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이 바뀌는 겁니다. 문명이 이제 바뀌는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처럼 즉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문명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 새로운 문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기존 정치 세력이 말하면 새로운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채택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불가능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세력이 그 새 시대를 주도해 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이처럼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으로 말미암아, 즉 문명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정보 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문명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은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못하고 오히려 이 지금 국정을 파탄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앞서 말한 것을 못 해낼지라도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끝내야 됩니다. 왜?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이고 뭐 따질 것도 없이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거든요. 나라 망치는 것부터 뭐 막아놔야 뭐 나중에 뭘 전환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이 나라를요, 구제불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그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런 말을 했는데, 즉 야권이 통합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제 뭐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로 좀 몰려가지고 어제 보수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승민 씨도, 그 유승민 의원도 그 뭐 보수 세력이 하나니까 그 뭐 해가지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다네요. 근데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야권이 통합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통합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즉 통합이 되려 그러면은 통합을 추진하는 강력한 세력이 나와서 이 강력한 세력이 주도하는 이 통합에 동조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으로 도태될 상황이 도래할 때 이것이 통합이 되지, 그대로는 통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그랬어요. 황교안 씨가 뭐 다른 데보다 뭐 특히 유승민 의원이 있는 그 무슨 뭐 혁신인가 가는 거기에다가 뭐 통합 제안했는데, 유승민 씨는 뭐 그 말 듣고 나서 바로 또 창당 기획단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약간 뭐 정치적인 압박의 의미도 있지만 기획단 만들고 또 뭐라고 말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없으면 같이 못한다. 통합에 동의하지 못한다. 입장 정리가 뭐냐? 그때 당시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직접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계속 규탄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한다. 또 이 사람들은 또 어떠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전형적인 것이 이제 우리 한국당, 우리 공화당인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떠냐? 뭐 유승민 등을 탄핵 오적이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저 한국당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당하고 같이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정리될 것 같습니까? 정리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저거한테 맡겨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국민적 힘으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정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대세는 한국당 쪽에 있지만, 또 이쪽 우리 공화당은 지금 세는 약하지만, 여기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뭐 성원을 하는지, 지지를 하는지, 조종을 하는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힘 믿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이 세력이 또 국회의원 수는 몇이 안 돼도 기본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등등 해가지고 통합 잘 안 됩니다. 통합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당이 나오면 그러면 잘 되느냐? 그건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주거나 서서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는데 어차피 그 통합도 안 되고 또 선거에가 이기지도 못합니다. 한국당 누가 지지합니까? 조국 사태로 이렇게나 정말 그 민주당 보여주는 꼴이 저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저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니 뭐 유시민이 뭐 또 뭐 조국이 수호한다고 떠들어대는 그 지지자들, 그것도 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세상에 지금까지요 군사 독재 정권 정당 때도 뭐 아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이 같은 이런 사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놔도 그 안에서 제대로 반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신문에는 뭐 박용진이 뭐 또 금태섭이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뭐 반발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공천 받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그 사람들이 무슨 반발했습니까? 간지러워서 듣기 거부할 정도로 글쎄 뭐 조국 씨에 대해서 꼭 우리가 옹호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엉거주춤한 말 한마디 했지, 제대로 조국이 같은 사람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조국이 수호 외치면 안 된다, 조국이는 불법과 비리의 전형 아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간 뭐 간지러울 정도의, 간지는 정도의 비판 약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못하느냐?
뭐 공천 못 받을까 싶어서 뭐 다음에 국회의원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그 홍위병들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문파, 노파 이 홍위병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위협을 가하거든요. 그게 온라인에서만 그러냐?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손해될까 싶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서 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 민주주의 되겠습니까? 이들의 행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또 여기만 있느냐? 이른바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필요하거든요. 또 중요하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컨대 저렇게나 정말 웃기는 짓을 하는데도 다음 총선하면 어느 당이 이기겠느냐? 한국당이 못 이긴다. 제1야당. 야권이 못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저 우파 안에 농객들 등등도 다 자유한국당이 이기기 어렵다고 다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최근에 또 자유한국당의 행태들 그거 다 벌써 조국이 사태로 배부른 사람들이 돼가지고 오만 거들먹거린다는 소리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 못 이기는 거 통합도 안 되고 또 통합이 되면 이기느냐? 통합된다고 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또 이탈표 또 생깁니다. 유승민이하고 통합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또 분산되는 거예요. 더 분산됩니다. 저는 그리고 유승민 쪽하고 한국당 황교안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한국당하고 통합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씨 쪽에 있는 몇 사람들 아마 한국당에 아마 개별 입당하는 것으로 저는 끝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런데 통합도 안 되고 통합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상태를 또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지켜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신당 창당에 저는 나섰습니다. 왜? 진짜 야권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신당 창당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신당 창당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대적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또는 다른 군소 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 나아지겠습니까? 한국당 집권 안 해봤습니까? 또 요즘 진보정당이라는 요즘 좀 웃기게 돼버렸지만 정의당이 집권하면 나아지겠습니까? 또 요즘 여권의 대선 주자로 그러는 데는 박원순 씨, 이재명 씨, 또 등등. 심지어는 또 유시민이가 지금 조국이 대타로 나온 발돋움하기위해서 저 발광을 또 한다네요.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아지겠습니까? 또 한국당, 황교안이시든지 누구든지 집권하면 나아지겠습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의 정치력은 다 검증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요, 문재인 정권 밉다 그래가지고 별로 낫지도 않을 한국당 집권만, 그래도 저는 한국당 집권하는 게 문재인 정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폭삭망하게 하는데 한국당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래도 덜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선택한다면 그래도 한국당이 집권, 한국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당이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권이 5년 임기를 못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습니다. 서초동 여의도 돌아다니시나 조국 수호 외치고 문재인 수호 외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문명사적인 대전환, 정보 문명 시대의 도래라고 했는데 핵심이 뭐냐? 산업의 정보화, 정보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화고 다른 하나는 신제품입니다. 산업의 자동화로 말미암아 가지고 옛날에 100명이 일해서 생산해내던 것을 지금은 10명 또는 1명이 일해도 100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그럼 요즘 근데 부족하다는데 그건 뭐예요? 너무 많은 때에 너무 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니까 거꾸로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즉 근본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요 신제품의 문제인데 지난날은 뭐 물건 하나 잘 만들어도 그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팔리고 또 뭐 한국에서나 팔렸지 외국까지 그래 안 팔립니다. 요즘은요 물건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구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배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면 유사한 유사 상품들 만드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라는 말은 부족하죠. 몇몇 사람들이 돈을 다 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왜? 이래 버은 것을 그래서 분배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즉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 사회보장제도 국민복지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그때 몰려가지고 포퓰리즘적으로 힘센 집단의 요구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중복지, 과다복지인데 한쪽에서는 또 복지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뭐 국민의 갈등이 또 심화되고 그리고 과다복지, 이중복지다 보니까 재정은 또 부족해지고 또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한쪽에는 돈이 남아 돌아가고 한쪽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근데 왜 이래야 되느냐? 이 현재의 세력은 국가복지에 대한 철학도 이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도 원칙도 또 준비도 없이 하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오세훈 씨를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씨도 뭐 차기 또 보수 진영의 뭐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고 하는 모양인데 오세훈 씨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그게 2012년도인가요? 무상급식이 문제가 될 때 그 서울시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이 자기는 무상급식 반대한다. 그래서 서울시민 주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정족수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거야.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서울시장 사표 내가지고 떨쳐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때도 이미 사회보장제도는 필수입니다. 근데 무상급식 사회보장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 그것마저도 반대해가지고 서울시장까지 내놔놓고 그래가지고 박원순 같은 사람 서울시장 만들어가지고 온갖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취하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보수 진영의 규탄을 받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무슨 또 부끄러워서 또 뭐 정치합니까? 거기다 또 뭐 대통령 하겠다고 또 뭐 나섭니까? 그래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는요 뭐 보수 자유우파 이미 시대착오적인 역사의식입니다. 누가 자유우파 지지합니까?
자유우파. 문재인 정권이 하도 잘못하니까 뭐 무슨 소리를 하든지 반문재인 세력이면 지지하려는 것이죠. 요컨대 국민 여러분, 이처럼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아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념적, 정책적 준비를 하는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해왔고 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뭐 저라고 해서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능력이 여러 가지로 능력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는 충분한데 정책적인 준비는 잘 되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거, 또 다른 일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물론 구체적인 정책은 또 새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창당 발기인을 말하자면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듣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 듣고 저희한테 연락해가지고 창당 발기인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국민대회를 갖습니다. 그때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또 그때 와서 우리 발기인 동의서에 동의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민계식 씨라는 분하고 제가 민회장님 모시고 제가 새로운 정당을 또 물론 다른 또 젊은 동지들하고 함께 새로운 정당을 건설고자 하니까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